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간군인 IM, 삼바 M 공간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M, 삼바 M 공간군은 결정계는 아까와 같이 큐빅이고, 그 다음에 브레바이스 격자는 바디 센터드 큐빅입니다. 그러니까 IM, 삼바 M이 바디 센터드 큐빅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 가운데, 즉 바디 센터에도 격자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점이요? 네, 맞습니다. 원자가 아니라 격자점입니다. 격자점. 즉 격자점이 모서리와 그 다음에 이 바디 센터에 존재하고, 정구는 M, 삼바 M이니까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PM, 삼바 M과 똑같은 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최대 48개의 동등한 위치가 하나의 격자점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PM, 삼바 M에 해당하는 원소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PM, IM, 삼바 M에 해당하는 원소는 무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인 우리 Fe입니다. Fe는 그러니까 단원자 격자점을 단원자로 이게 격자점이 되는 겁니다. 격자점을 갖는 그 BC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우리가 IM, 삼바 M이 되는데 이게 단원자로 격자점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FE가 모서리에 있고 이와 같이 모서리에 존재하고 센터에 존재하는, 즉 상온에 있을 때 FE가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레티스 파라미터가 0.29315 나노미터로 이와 같이 다 모든 축이 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규칙적인 거죠. 모든 축이 다 0.29315가 똑같으니까 그런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 겁니다. FE를 우리가 피어슨스 핸드북을 보면 다음과 같이 FE가 레티스 파라미터가 여기 나오고, 여러분들 보시죠? 레티스 파라미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타입을 텅스텐이네요. 그러니까 텅스텐이 대표적인 얘가 BCC네요. 그렇죠? 텅스텐과 같이 생겼다. FE가. 오케이.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룹은 IM, 삼바 M이고 공간군 번호는 229번입니다. 그러니까 230번 중에서 그 바로 앞에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FE에는 두 개의 원자가 있고, 뭐 위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M, 삼바 M, 이건 우리의 정군입니다. 정군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IM 삼바 M의 얘의 인터내셔널 테이블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인터내셔널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헤드 부분이라고 그랬죠. 요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공간군의 이름, 요건 쇼넨플리즈의 노테이션, 요게 정군, 얘가 결정계 229번째라는 애고, 그 다음에 쭉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많은 0001 때가 몇 개의 M, 삼바 M의 대칭이 가능하다. 또 우리가 동등한 위치가 우리가 PM, 삼바 M에서는 심플 큐빅에서 몇 개였죠? 48개인데 여기는 다음과 같이 여기에 지금 48개의 동등한 곳이 나오네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를 들면 0.11, 0.22, 0.33 요런 거 같은 요와 동등한 애가 48개가 있다 그러는데, 이제는 또 000에다가 얘를 더한 것과 2분지 1, 2분지 1, 2분지 1에 얘를 더한 게 또 48개가 있기 때문에 무려 이 유니트 셀에는 최대 96개의 동등한 곳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원점 000과 함께 2분지 1, 2분지 1이 동등한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장에서 배웠듯이 격자점이라는 것은 동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디 센터에 있든지 모서리에 있든지 얘는 동등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려 96개의 동등한
위치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공간군인 FM3M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이 FM3M은 물론 결정계는 큐빅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얘의 브레바이스 격자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입니다. 정구는 M3M이었죠. 그렇죠? M3M입니다. 이 공간군 FM3M은 다음과 같이 FCC니까 여기 페이스에, 그러니까 페이스 센터에, 페이스가 아니라 페이스 센터에 모든 것이 존재하니까 하나의 4개의 격자점이 하나의 유니트 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서리에 1개, 그 다음에 면에 3개. 자, 그리고 물론 M3M에는 48개의 동등한 위치가 존재하겠죠. 자, 여러분들. 자, 카파가 대표적인 FM3M의, 즉 FCC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파를 보면 여러분들 페이스 센터드 큐빅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격자 상수가 0.3614, 정구는 당연히 M3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카파의 피어슨스 핸드북을 보면 카파의 레티스 파라메타가 여기에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레티스 파라메타가 0.3614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타입이 카파네. 그러니까 카파가 가장 대표적인 FCC네요. 그렇죠? FCC의 대표적인 애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룹 FM3M 공간 번호가 225번째가 공간군 230개 중에서 225번째. 그 다음에 카파에는 몇 개가 있다 그랬죠? 아까 격자점이 4개가 있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카파에 해당하는 인터내셔널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보면 맨 위에 헤더가 있죠? 이 헤더에 뭐가 존재하냐면 이름이 존재하네요. 공간군 이름 FM3M. 요건 쇼넨플리즈 노테이션으로 이 공간군의 이름을 보여주고, 얘는 점군, 얘는 크리스탈 시스템 번호 225번째. 자, 그 다음에 당연히 000 위치에는 어떤 대칭이 존재한다? M3M의 정군이 존재한다. 그리고 동등한 곳이 아까 PM3M에서는 48개였고 우리 IM3M에는 플러스 48개였죠. 그렇죠? 그래서 96개인데 얘는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를 하기 때문에 무려 48개 더하기 48개 더하기 48개 48개에서 192개나 되는 동등한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격자점에는 동등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4가지를 붙여서 새로운 동등한 좌표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FM3M은 우리가 어떤 금속이 주로 있냐면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평창에서 수여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입니다. 이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다 공간군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FM3M입니다. 금, 은, 동. 그러니까 이 255번째 공간군인 FM3M은 금, 은, 이것이 금, 은, 그 다음에 니켈, 그 다음에 플래티늄, 로디움 이런 것이 아주 귀금속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귀금속은 그러니까 우리가 FCC 금속이네요. 그러니까 FCC가 이게 귀금속이네요. 그러니까
귀금속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귀금속의 특징이 잘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반지를 끼면, 한 번 끼면 뭐 돌아가실 때까지도 꼭 그게 녹이 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금속의 특징이 FM3M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혼 반지로 FM3M을 주도록 하십시오. 자, 카파 결정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와 같이 모서리에 원자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면에 존재해서, 모든 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면에, 그것도 딱 중심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부르잖아요. 요 윗면을 한번 보면, 윗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건 떨어져서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맞죠? 요게 윗면입니다. 요 맨 윗면. 요 중간면을 보면 중간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붙어 있죠. 얘와 얘가 다른 걸까요? 사실 이 옆에다가, 여러분들, 이 옆에다가 하나를 더 그리면, 내가 동그란 거를 이렇게 이걸 그리면 얘와 요 밑에 것과 요 위에 것이 동등하지요. 그러니까 이 윗면과 중간면이 다른 대열이 아니라 이게 똑같은 면이 이렇게 교차돼서 놓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같은 요런 우리 이 100면이 여기 001면인데, 여기서 지금 001면이 이렇게 똑같이 차곡차곡 쌓여서 해서, 실제로 요 FCC라는 것은 001면이 아니라 002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차곡차곡. 요렇게 생긴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면들이 차곡차곡, 얘 다음에 얘 있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게 우리의 FCC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카파 결정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지금 구리 원자로서 구리 원자를 우리가 스페어라고 가정하고서 우리가 그립니다. 여기서 요 원자를 요걸 하나 싹 제거하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게 무슨 면이 되냐면 요게 111면이 되죠. 이 111면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전의 면을 보면 002면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아까 보시면 이게 빈자리가 펑펑 뚫려 있죠. 이렇게 빈자리가 펑펑 뚫려 있는데, 이런데 빈자리가 뚫려 있는데, 우리의 여기서 보면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111면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closed pact.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로서 면을 쌀 때 가장 촘촘하게 쌀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장 어떻게 싼다? 촘촘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촘촘하게 쓸 수 있어요. 얘를 closed packed plane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FCC는 이와 같은 001면이 A 한 면이 쌓이고, 또 다른 A면이 쌓이고, 또 다른 면이 쌓이고, 또 A면이 쌓이고, B면이 쌓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쌓여 나가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면이 이렇게 오고, 보이죠? 또 하나의, 요게 까만 거 위에 이런 게 빨간, 요런 새로운 게 오고, 그 위에 또 새로운 애가 와서 이게 촘촘하게 쌓여지는, 이렇게 촘촘하게 쌓여져 있는 게 또 카파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카파 결정, 즉 FCC는 아까 얘기했듯이 뭘로 볼 수 있냐면, 002면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 약간 엉성하게. 하지만 111면이, 이같이 111면이 촘촘하게 짜여 있는 걸 또 우리가 FCC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팔라디움 이런 것들이 동과 똑같은 결정 구조를 가졌어요. 다음에 결정 구조가 우리가 공부할 것이 우리가 소금입니다. NaCl. NaCl은 한 개의 Na 이온과 한 개의 Cl 이온이 하나의 격전점을 만듭니다. 자, 이 결정 구조를 보죠. 이게 지금 여기에 NA가 여기에 있고 모서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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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NA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페이스 센터에 이렇게 놓여 있네요. 6개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모서리에 한 개, 그다음에 페이스 센터 면에 3개의 NA가 존재하는데 이 NA의 구조는 NA와 함께 CL도 마찬가지로 4개가 이 유니트 셀에 존재합니다. 즉 하나의 격차점은 얘는 얘를 하나 데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 친구는 또 뭐 옆에 있는 걸 하나 데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NaCl 구조는 이와 같이 2개의 Na 이온과 Cl 이온이 하나의 격차점을 만드는 우리가 페이스 엔터드 큐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뭐 딴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이 NaCl을 다시 한번 우리가 002면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NA가 다음과 같이 모서리에 있고 여기에 NA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CL이 있습니다. 여기에 CL이 여기 있죠. 그런데 그 밑에면은 오히려 반대로 CL이 모서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페이스 센터에는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지니까 아까 같이 이게 뭐냐면 아까 봤던 002면이 차곡차곡 쌓인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Na 원자와 Cl 원자가 모두 같은 격자 벡터 A1, A2, A3로 동등한 결정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aCl은 이와 같이 2개의 원자로서 원자가 하나의 격차점을 만드는 대표적인 FCC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훨씬 더 복잡한 건데 예를 들면 얘는 CaF2입니다. CaF2는 어떻게 생기냐면 CA가 여러분들 모서리에 존재하고 이렇게 4개가 존재하죠. 이렇게 8개가 존재하니까 모서리에 8개 존재하니까 하나가 존재하는 거. 또 어디에 존재하냐면 여기에 존재하네요. 페이스 센터에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면 중앙에 3개, 모서리에 1개. 그러니까 합계 몇 개예요, 여러분들? 합계 4개의 CA가 존재하네요. 물론 CA는 FCC 형태를 띠고 있고. 그런데 요 안에는 결정 격자 안에는 다음과 같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즉, 이 면 안에, 요 안에 몇 개가 있냐면 8개의 뭐가 존재하면 F가 존재하죠. F 원자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됐냐면 4개의 CA 원자와 8개의 F 원자로서 하나의 유니트 셀이 만들어지고 이 유니트 셀에는 즉 하나의 격차점은 1개의 CA 원자와
두 개의 F 원자로서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구조지만 얘는 항상 똑같이 요 콘스탄트의 길이, 요 A1 길이, A2의 길이, A3의 길이가 죄송합니다. 이거 좀 삐뚤어졌네. 똑같이 일정하고 여기서는 정군 M3바 M의 대칭이 존재하고 큐빅 크리스탈 시스템이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당연히 우리가 FM3바 M의 즉 페이스 엔터드 큐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aF2를 우리가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얘를 모서리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CA를 이렇게 하얀 걸로 그리고 그 다음에 F를 까만 걸로 그려서 요 세 개를 요 세 개의 중심을 요 X표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X표를. 그래서 X표를 표시한 거를 이쪽으로 싹 뽑아서 이렇게 보니까 즉 X표 하나는 뭘 포함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의 CA랑 두 개의 F를 포함하고 있는 애죠. 얘가 정확히 FCC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CA 원자 한 개와 FE 원자 두 개가 일정한 위치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고 이 결합한 한 곳을 우리가 격자점으로 연결하면 이 격자점은 그러니까 FCC 센터드 큐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 FCC를 배웠고 다음에는 우리가 다이아몬드 결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다이아몬드 결정의 공간군은 새로운 공간군인 FD3바M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군이 FD3바M인데 이 D는 다이아고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에 어떤 대칭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FD3바M의 결정계는 역시 큐빅이니까 큐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A1, A2, A3가 모두 같은 애고 알파, 베타, 감마가 전부 90도인 애죠. 브라바이스 격자는 페이스 엔터드 큐빅, 그러니까 페이스 엔터드 큐빅에 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결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원자로 되어 있지 않고 다이아몬드는 카본 원자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 카본 원자로 만들어진 애가 뭐를 만드냐면 이와 같이 FCC의 위치에 카본 원자가 놓여 있고 또 뭐가 놓여 있냐면 여기에서 요게 직선을 쭉 끌면 요게 111 방향인데 거기에 4분의 1, 4분의 1 되는 곳에 이렇게 안에 요런 다이아몬드 즉 카본 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다음에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모서리에 다음과 같이 한 개가 존재합니다. 여기 모서리 A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B와 같은 곳에 여기와 같은 여기 B와 같은 곳에 몇 개가 존재하냐면 면심에 3개가 존재하죠. 면심이 6면체니까 그거에 2분의 1 하면 6개가 되니까 저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단위포 내부에 몇 개가 존재하냐면 요 C와 같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이런 위치에 4개의 카본 원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FCC는 그러니까 카파와 같은 FCC나 금과 같은 FCC는 모두 한 유니트 셀에 4개의 원자가 존재하는데 얘는 8개가 존재하는 거죠. 다이아몬드에서는 몇 개요? 8개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유니트 셀에.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엄청 단단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이유는 이게 하나의 원자가 빽빽하게 8개가 하나의 유닛에 들어 있어서 아주 단단한 결정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ZNS는
이 어떤 공간군이냐면 공간군이 F4바 3M이라는 즉 새로운 공간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이아몬드는 F D3M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얘는 F4바 3M인데 요 4가 또 무슨 뜻을 가지냐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군이 이렇게 돼 있네요. 4바 3M이고 결정계는 큐빅이고 브레바이스 격자는 페이스 엔터드 큐빅이네요. 똑같은 페이스 엔터드 큐빅에 다이아몬드 구조도 있고 우리 ZNS 구조도 있네요. 이 ZN 다이아몬드는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이게 전부 다 유니트 셀 내입니다. 셀 내부에 4개의 카본 원자가 싹 들어갔잖아요. 얘는 반대로 얘는 ZN이 여기에 있고 이거 보세요. ZN이 요 안에 요 안에 S가 이렇게 4개가 싹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FC 요 하얀 징크가 그러니까 모서리에 1개, 그다음에 면심에 3개 해서 4개가 있잖아요. 전부 플러스해서 4개인데 모두가 4개인데 이 4개와 함께 또 4개의 징크가 즉 우리가 ZN과 S가 이렇게 4개, 4개씩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유니트 셀 내에 4개의 징크와 4개의 S가 들어서 결정을 만드는 근데 그 위치는 여기서 다시 보면은 아까는 요 위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요 위치에 카본이 들어있었죠. 얘는 카본 대신에 이렇게 S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그 위치는 똑같네.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FCC에 요거는 다 아는 거지만 4개가 다 4분지 1, 4분지 1, 4분지 3, 4분지 1, 4분지 3, 4분지 1 이렇게 4분지 1, 4분지 1, 4분지 1 있는 곳에 요런 위치에 요런 S가 존재하는 이런 결정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ZNS도 유니트 셀 내에 아주 많은 원자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ZNS도 다이아몬드보다는 덜 단단하지만 매우 단단한 재료입니다. 이제 다음은 새로운 공간군인 우리가 이 P63MNC 공간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P63MMC 공간군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마그네슘이 즉 헥사고날 구조를 갖는 구조입니다. 즉 이 마그네슘은 결정계가 헥사고날입니다. 헥사고날은 여러분들 A1, A2가 같고 A3가 다른 겁니다. 이걸 A3를 우리가 C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90도고 감마가 120도인 애고 뭐 격자상수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A3를 우리가 C라고도 이렇게 많이 쓰죠. 정구는 6자가 익숙하죠. 6이 뭐예요? 헥사고날이네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단위포를 이렇게 그렸지만 단위포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리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랬죠. 그렇죠? 공간군이 이렇게 됐고 여기에 마그네슘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애가 우리가 P63/MM6 그러니까 마그네슘 공간군입니다. 이 마그네슘 공간군의 특징은 얘는 인터내셔널 테이블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94번째 공간군의 이름이 얘고 그 다음에 쇼넨프리 노테이션 이렇고 정군이 6/MMM 크리스탈 시스템 헥사고날 그런데 이와 같은 P63MMM, MMC 이런 공간군의 즉
194번째에 해당하는 애가 마그네슘, 타이타늄, 징크 이런 애들이 전부 여기에 속하는데 A분의 C, 그러니까 이게 A1, A2는 같고 A3가 C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얼마냐면 얘는 1.624, 1.588, 1.856 이게 모두 다르네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게 만약에 FCC처럼 이게 조밀한 면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633이 되지만 이게 아이디얼한 촘촘한 HCP거든요. 근데 얘가 촘촘하지가 않고 어떻게 됐냐면 얘가 1.633에서 벗어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 이게 이렇게 쌓이고 FE가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얘가 1.633이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넓거나 이게 좁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 마그네슘이나 타이타늄이나 징크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동운금이 뭐라 그랬죠? FM3M, FCC에 비해서 FCC는 동운금은 귀금속입니다. 얘들은 이게 1.633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아주 부식이 잘 일어나고 수립도 잘 안 일어나고 수립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래서 막 투잉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소성 변형이 어려운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FCC는 이게 1.633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쉽게 샥 변형이 될 수립이 잘 일어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의 8에서는 공간군과 정군이 어떤 관계가 있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공간군에 포함되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공간군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격자점에 대한 점대칭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군을 알고 있으니까 공간군에는 항상 정군이 포함되니까. 그다음에 병진 도장 조작이 가능한 즉 T를 포함하는 그다음에 스크류 엑시스나 글라이드 플레인도 존재하네요. 그다음에 또 다른 병진 포함을 표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공간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간군에서 병진 대칭을 제외하면은 그게 정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공간군이 FM3, 3바M, 심플 큐빅, IM, 3바M 이게 뭐였죠? 바디 센터드 큐빅, FM 3바M 뭐였죠? 페이스 센터드 큐빅, 다이아몬드 큐빅이 FD 3바M, 그다음에 ZNS가 F4 3M. 근데 요 세 개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이 친구의 정구는 M3바M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군의 원점 제표에서는 항상 뭐가 가능하냐면 M3바M 점대칭이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 섹션인 결정 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그림 이제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이 하나의 다결정이지만 다결정이 결정입 사이즈가 50 마이크로미터라면 이게 만약 카파 결정입이었다면 이게 카파의 격자 상수가 0.35니까 무려 이 한 결정립 내에 무려 이게 13만 8천 개의 CU가 한 줄로
쭉 늘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늘어서 이렇게 원자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게 이게 몇 개? 어우, 한 10만 개 이상이 넣어진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배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퍼펙트하지는 않다는 거죠. 아, 뭐가 있냐면 결정은 이게 쭉 연결돼야지 이게 적이 없는 건데 결정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배열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결정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점결함, 성결함, 명결함, 또 덩어리도 존재할 수가 있네요. 점결함의 대표적인 애가 예를 들면 베이컨씨입니다. 성결함의 대표적인 애가 디스로케이션이에요. 명결함의 대표적인 애가 그레인 바운더리나 또는 뭐 스테이킹 폴트 같은 애들이죠. 스테이킹 폴트. 덩어리 결함, 뭐 예를 들면 포화 같은 게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석출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자, 우선 먼저 정결함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완전한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결정에는 항상 점결함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결한 베이컨씨는 그러니까 이게 0K에서만 이론적으로 베이컨씨가 하나도 없는데 0K 이상의 온도에서는 항상 한 개, 두 개, 네 개 이렇게 비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베이컨씨 농도의 조성이 이게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항상 이렇게 쭉 급하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약 우리가 멜팅 포인트 근처에 가면 한 5,000개 또는 10,000개 중에 한 개가 베이컨씨입니다. 사실 10,000개 중에 하나는 많진 않죠. 그렇지만 퍼펙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00개 중에서 하나 또는 한 개 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정에는. 그러니까 결정에는 한 개, 그러니까 베이컨씨가 한 개 또는 한 개 이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사실 우리가 쓱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펙트들은 사실 그 결정의 결정계나 크리스탈 시스템이나 브레바이스 격제나 전군 공학원에는 영향을 안 준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합니다. 사실 엄격하게는 안 되죠.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이 친입형 고형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철격자인데 원래는 철격자의 여기가 제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자리에 요 카본이 이렇게 싹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이 철격자에 카본이 싹 들어온 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친입형 원자 또는 인터스티셜 아톰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실상 원래 FCC는 이쪽에 A1의 길이, A2의 길이, A3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얘가 들어옴에 의해서 여기가 확 찌그러지게 되겠죠. 당연히 찌그러지겠죠. 뭐가 들어오면 이게 암만 작은 게 들어와도 이렇게 싹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본 같은 것들이 친입형으로 고용이 됐다. 고용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한 결정에 불순물이 들어와도 별로 조금 들어와서 골고루 섞여서 결정 구조를 바꾸지 않을 때 우리가 고형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와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평균 원칙적으로는 얘가 A1, A2, A3가 약간 망가졌지만 이게 평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그러니까 FE에 이 카본이 들어오면 얘는 우리가 BCC나 FCC로 보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이건 평균적인
BCC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신입형 고형체가 들어온 개수가 이거의 개수가 FE의 개수에 비해서 이게 예를 들면 10,000개인데 얘가 한 10개 정도 들어오면 사실 영향이 크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균적인 BCC라고 보고 또 높은 온도에서는 평균적인 FCC 처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다음은 치환형 고형체입니다. 치환형 고형체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얘는 금에 은 원자가 하나 싹 들어온 걸 보여주죠. 자, 금 원자의 크기는 격자상수가 0.407이고 은은 격자상수가 0.408이에요. 거의 비슷하네요,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거의 비슷하고 얘들이 거의 성질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예요? 은이나 금이나 거의 성질도 비슷해요. 뭐 결정도 뭘 만들죠? 같이 FM 3바M 페이스 엔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싹 하나 들어와도 여기가 괴롭긴 괴로운데 뭐라고요? 이 옆이 좀 불편해요. 왜? 원래는 금이 있으면 0.407이 들어와야 되는데 0.408짜리가 하나 들어왔으면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그냥 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레티스 파라미터도 그렇게 변하지 않아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AG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7개의 여기에는 지금 7개의 AU 원자와 1개의 AG 원자가 있을 경우에 어토믹 퍼센트로 뭐 80.5 대 12.5%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되면 디스토션은 일어나지만 그래도 좀 봐줄 수 있다. 그래서 얘도 그냥 페이스 엔터 FCC를 보자. 그렇지만 분명히 진짜 FCC는 아니고 평균적인 FCC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치환형 고형체는 원래 AU와 거의 유사한 조직을 결정 구조를 갖는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죠. 또 다음은 우리가 FE와 크롬이 존재하는 치환형 고형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FE는 여기서 보다시피 FE의 레티스 파라미터 0.286이고 크로미움이 0.291이니까 뭐 2%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우리 같이 살자 하면서 치환형 고형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크로미움이 들어가면 우리 FE에는 그냥 크로미움이 우리가 그냥 같은 FE와 같이 살자라는 뜻으로 우리 고형체가 됩니다. 자, 고형체가 됐어요. 이 고형체는 사실은 얘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좀 늘어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얘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불편하고 레티스 파라미터에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그래도 이 원래 FE가 이게 BCC였다면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FE 결정으로 취급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회절 실험이나 뭐 다른 거를 해도 거의 FE와 동일한 특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그냥 평균적인 FCC로 보자. Body Centered Cubic on Average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AuCU3는 아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얘는 우리가 AuCU3는 아까 PM3바M 즉 심플 큐빅이었죠, 여러분들. 이때는 뭐냐면 한 개의 AU 원자와 CU 원자 3개가 하나의 격자점을 만들어서 이게 3개가 하나 더하기 이게 뭐 하나의 격자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플 큐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심플 큐빅인데 얘들은 항상 일정하게 모서리에는 항상
AU가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요 면에는, 요 면 중심에는 항상 CU가 딱 놓여져 가지고 CU 3개, AU 1개가 딱딱딱딱 이렇게, 이걸 우리가 오더드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오더드 스트럭처. 이걸 규칙 격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규칙 격자는 이게 낮은 온도에서 스테이블합니다. 높은 온도에 가면 AU와 CU가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높여서 한 온도를 한 6, 700도로 가열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 AU와 CU가 제멋대로 섞여 버립니다. 이와 같이 AU와 CU가 결정격자에서 무질서하게 섞여 버리는 이 상태를 우리가 disordered lattice, 비규칙 격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낮은 온도 상온에서는 AU 하나와 CU 3개가 규칙 격자를 만들었는데 높은 온도에 가서는 얘가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얘는 disordered structure가 됐네요. 이 disordered structure의 특징은 보면 여러분들 거의 CU와 모양이 비슷하게 레티스가 생겼어요. 예? 제가 같다고는 안 그랬습니다. CU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에 다 CU가 있고 페이스 엔터에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고 이거 아니네. 2개만 잘못 놓여 있네요. 그렇죠. 불행하게도 두 개만 제자리에 카파가 없네. 그렇지만 형태는 거의 카파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평균적인 결정 구조는 카파 비슷한 FCC 구조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페이스 센터드 큐빅 온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결정 격자에 인터스티셜 원자가 들어오거나 또는 이 서브스티셔널 원자가 들어오면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결정 격자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이 메이트릭스의 그 결정 구조를 따르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장을 다 배웠는데 2장 배운 걸 잠시 한번 뭘 배웠나 한번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자, 처음에 결정 분류법은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리뷰했습니다. 격자가 뭐냐? 그렇죠? 결정이 뭐냐? 결정계가 뭐냐? 정군이 뭐냐? 그 다음에 공간군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 결정에 존재하는 대칭을 측정을 장비를 사용하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투과전자협유형, 주사전자협유형, XRD, XA, 엑스레이 디프렉토메타. 엑스레이로 회절을 하는 장비를 우리가 엑스레이 디프렉토메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XRD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플 큐빅인 PM3바M을 배웠죠. 그 다음에 뭘 배웠죠? IM3바M은 BCC, FM3바M은 금운동에 포함되는 FCC. 그 다음에 FD3바M은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FC6/MMC 얘는 마그네슘 또는 타이타늄, 징크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속했죠. 얘들은 부식이 잘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촘촘하게 안 쌓이고 이게 쌓인 게 엉성하게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군에서 정군의 역할이란 뭐냐면 이게 트랜슬레이션을 빼버리면 공간군은 정군에 대한 정보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결함과 대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정 결함이 있어도 우리는 평균적인 모상의 결정 구조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